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 첫 번째 시간으로 2시간에 걸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고급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주제는 요즘 핫하게 트렌드로 뜨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 중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한 실습도 보여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에서 보시면 딥러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파이토치란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전문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처럼 구현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트렌드하게 핫하게 연구되어지는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 환경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뜨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설치부터, 그 다음에 설치를 한 후에 간단한 예제들을 돌리고 왜 이런 게 인공지능에 적용되는지의 개념과, 그럼 여러분들이 코딩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코드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얼굴을, 사람의 사진 얼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코드, 그러니까 인공지능 코드에 대해서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면 수학을 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수학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학을 뺄래야 뺄 수가 없으니까 수학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간지, 진짜 기본적인 개념, 함수의 미분은 왜 필요한지,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이런 연산들이 어떤 강점을 보이는구나, 인공지능에서 이 정도로 쓰이는구나, 이 정도의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실제 간단한 예제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딥러닝. 자, 딥러닝의 개념. 자, 예전에 봤던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범주는 진짜 큰 거고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본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 같은 구조를 갖게끔 행동하게끔 만든다는 거고, 그럼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전공자이거나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라면, 이쪽 분야라면 프로그래밍이란 걸 하죠. 요즘 IT 쪽은 코딩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해야 된다. 그럼 이 프로그래밍이란 거랑 인공지능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냐면, 프로그램이란 건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 건데 컴퓨터한테 명령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차이점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한테 뭔가 학습을 시켜서 네가 좀 풀어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와 고양이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고양인지 갠지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려니까, 뭐지?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인데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구분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한테 맡기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맡기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범주에서 인공지능이란 범위는 좀 큰 범위인데, 예전에는 어떤 규칙, 기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맞고 틀리고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뇌를 좀 담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돼, 규칙 기준이었다면, 옆에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공통점은 뭐시면 러닝이라는 게 있죠. 러닝이 아니고 러닝이죠. 배우다, 학습하다, 스터디하다. 그러니까 야, 컴퓨터가, 그러니까 머신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점점 똑똑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을 시켜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점점 지가 성능이 향상돼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걸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딥은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는 구체적인 것도 있는데 밑에 글자를 보시면요. 머신러닝의 분야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결정 트리도 있고요. 뭐 베이즈 네트워크도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요. 막 이렇는데 그 중에서 인공신경망 자,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계학습 분야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기계학습 중에서도 그 종류로는 CNN, RNN, RBM 뭐 되게 많은데 이거는 특징들이 딥러닝의 공통점들은 기계학습 중에 인공신경망이면서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혼용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현재 요즘 연구되어지는 거는 전부 딥러닝입니다. 그냥 딥러닝. 근데 기계학습이라도 틀리지 않는 거는 야 딥러닝도 야 인공신경 기계학습의 인공신경망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현존하는 건 그냥 딥러닝이라고 하시면 다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다 딥러닝이다. 결론.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신러닝에서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피처 특징점 같은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특징점을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이 이거 막 가르쳐서 막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과일을 갖다가 과일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딸기, 바나나, 수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한테 바나나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구분해내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인공지능한테 그럼 우리는 인간이 뭘 해줘야 되냐면 피처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야 바나나는 예를 들어 바나나가 쉬우니까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그리고 길어 그리고 약간 휘어져 있어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르쳐주면 얘가 사람이 만들어준 특징점 같은 거를 딱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를 얘 바나나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딥러닝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가르쳐 준다면 특징점 같은 거를 지가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한테 가르쳐 준다면 어느 정도 가르쳐 주냐면 야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냥 바나나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과 바나나. 그러면 얘가 바나나구나 해서 야 얘가 지가 학습을 해가지고 바나나들 보니까 대부분이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좀 길쭉하고 휘어져 있구나라는 특징을 지가 찾아내면서 오차를 줄여가면서 지능을 가지면서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딥러닝의 차인 거죠. 그리고 또 딥러닝은 밑에 보시면은 말했죠. 저기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이거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옆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뭔가 연산을 많이 할 건데 노드로 이루어진 이렇게 동그라미가 노드고요.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많이 연산을 할 건데 이게 1단계 층을 통과하고 히든 레이어 1, 두 번째 히든 레이어 2, 3, 뭐 여기서 세 개만 해놨지만 이게 깊숙하게 가면서 뭘 하냐면 뭔가 그 오차율이 낮아지고 그 정답률이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연산하면서 로스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막 줄여가면서 완벽에 가까운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요즘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메모리도 좋고 특히 CPU는 안 되지만 GPU 그래픽 카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막 그거 막 사갖고 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한 사람들도 GPU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시대를 맞았죠. 완전 속된 말로 노났다 물이 들어온다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인공지능이 몇 년 전부터 쭉 가게 된 거죠. 자, 딥러닝에 대한 거.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뭐 결국은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딥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공신경망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자, 그러면 천천히 예를 들어봅시다. 대충은 개념을 알겠는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자, 학습이라고 했잖아. 공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시킨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그림 계속 나오는 그림 이게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뉴런 뇌의 구조가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막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세포들처럼. 그러면 이거를 갖다 지능을 높이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왼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개의 사진들을 막 여러 개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를 갖다가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어떤 뭐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간 입력 데이터들이 막 글로고 걸려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 얘 고양이, 얘 개, 요 고양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훈련을 이렇게 한 거죠. 훈련을 했죠. 그러면 훈련을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써먹어야겠죠. 훈련된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훈련된 모델이 생겼으면 야, 다 했으니까 그럼 한번 실험해 볼까? 네가 트레이닝이 다 됐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걔도 갑자기 뭐 시키면 말 안 하죠. 걔도 그렇고 훈련이랄까 계속 강영욱 걔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훈련을 시키고 반려견도 훈련을 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키는 애가 이제 실전에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 이제 네가 훈련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 걔 사진을 딱 주고 야 이거 뭐야? 딱 돌려보니까 도구 0.98, 100분량 98%죠. 캣 0.02. 야, 얘가 진짜 훌륭한 모델이구나. 그럼 이 모델이 뭐냐 하면 모델이 위에 있는 그림 있죠. 요거.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뒤에 탁 넘어가서 보면 요게 모델이란 말이야. 그러면 딥러닝에서 우리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개념적인 걸 떠나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전통적인 모델들이 많은데 모델이란 걸 좀 보니까 아까 인풋 레이어에서는 아까 개, 고양이 사진 같은 게 막 입력이 되겠죠. 그 입력된 노드들이 이렇게 구성되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네트워크란 말이 1이 2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개가 전부 선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다다닥 연산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막 해서 오차를 줄이고 최소값을 잡고 함수의 값을 찾고 그럼 두 번째 넘어가고 그다음 세 번째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잘 시켜서 답을 척척 내는 해결사를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된 게 뭐냐면 입력값이 나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야 맞다 틀렸다 이거 얘가 좀 훈련이 좀 이게 개 잘 못 맞추네 훈련을 시킬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인풋 레이어의 값을 넣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모델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함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데이터들의 어떤 특징 값들이라든지 뭐 스텝 값들이라든지 뭔가 설정할 게 많겠죠. 그런 값들을 설정을 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속도도 훈련하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뭐 속도도 적당히 조절되고 여러 가지를 뭐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훈련을 막 시켜요. 훈련 시키는데 우리 실습에서는 뭐 몇 분짜리 몇십 분만 하지만 진짜 큰 것들은 뭐 몇 시간 아주 옛날 알파고 이런 애들은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의 지능을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 결론 요 모델 있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자. 그 모델에서 우리가 변수 값들을 지정해주고 레이어를 몇 개 넣을 건지 이런 설정 값들을 지정해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럼 훈련 다 시켜놨으면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알파고 생각해 보면 알파고라는 게 이세돌 구단하고 붙기 전에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 훈련을 했다는 게 훈련할 때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들이 막 값들을 갖다가 막 변수 값들을 조절해 가지고 쫙 기보를 읽어서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 얘가 이제 개 고양이를 잘 맞추네 알파고 바둑을 잘 두네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보자. 그래서 그 훈련된 모델 가지고 이사들한테 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이겼다 졌다 결과는 이겼다 졌다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훈련시키는 게 딥러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딥러닝에서. 그럼 훈련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거고. 자, 그럼 훈련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하면 딥러닝에서는 훈련 방법은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눕니다.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거 좀 적어놨는데 뭐 머신러닝이라도 있죠. 머신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것도 딥러닝이라서 딥러닝으로 바꾸셔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거 뭐냐면 지도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한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지도라는 거는 얘가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가 바나나라는 걸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얘 공부를 연락시키고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그냥 사진만 던져줘요.
뭐 사과 사진, 애플 사진, 뭐 사진 그냥 네가 알아서 이거 뭐 해. 그럼 걔가 뭐 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으라는 건가? 뭐 그런 것조차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지가 알고 봤더니 뭐 바나나 끼리 묶었다지 노란색끼리 묶었다든지 뭐 빨간 거 자두랑 사과랑 같이 묶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없이 처음에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 이렇게 훈련시켜 갖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각기 다 장단점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 그리고 이거를 unsupervised 지도를 안 해준다. 우리가 하는 슈퍼바이즈 지도 좀 가르쳐 주다.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 reinforcement 이거는 강화 학습인데 이건 머신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뭐냐면 스스로 뇌가 있어가지고 강학습이라는 게 우리 알파고도 강학습이죠. 얘가 바둑을 두면 뚫수록 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뭘 할수록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강학습이 들어가는 게 운전을 지가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얘가 점점 더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모델을 훈련법으로 만들어내냐면 얘가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강화되는 거죠. 뭐 물량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개념만 일단 오버뷰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도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도 학습은 훈련 모델을 만들 거라 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왼쪽의 그림을 잘 보시면 개와 고양이 그림인데 개와 고양이인데 얘한테 개와 고양이 그림만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뭘 하냐면 위에다가 자그마하게 글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개, 도그즈, 캐츠, 도그즈, 캐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야,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네가 똑바로 나중에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킨 값으로 이렇게 훈련 모델을 만드는 거죠. 훈련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얘가 개와 고양이를 잘 맞추는지, 그러니까 몇 개 샘플로 했을 때 잘 맞추는지. 그래서 뭐 이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95% 확률로 잘 맞추고 있는데요. 레이블을 보고 딱 맞췄으면 야 훈련 잘 됐다 이거. 요 신경 모델망이 잘 됐으니까 야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볼까? 그래 다른 사진 딱 넣어 가지고 딱 넣었는데 개, 고양이 둘 중에 뭡니까? 확률 딱 했을 때 개를 개로 인식하면 개가 대박인 거죠. 그래서 답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킨다. 왜냐하면 답을 아니까. 왜 사람이 요거는 개, 요거는 고양이 답을 아니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링을 해서 한다는 거고. 그럼 반면에 이런 훈련 모델을 만드는데 비지도 학습은 나도 답은 모른다. 그러니까 얘가 뭐 개와 고양이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겠지만 여기 뭐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레이블링을 해줄 수 있겠지만 레이블링을 해주기 애매한 데이터들 막 섞여 있는 것들도 있죠. 뭐 여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를 잘 모르겠어. 나 그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인지 모르겠으니까 레이블링 없이 그냥 막 집어넣어줘요. 그럼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개 고양이 답을 알아내봐. 내가 처음에 안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해서 답을 잘 내는 모델을 대보자. 그래서 모델 만드는 건데 근데 비지도 학습도 나중에 쓰이는 분야를 보면 장단점에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도를 못 해준 거죠. 답을 모르니까 못 해준 거죠. 그래서 레블링 없이 집어넣는 데이터가 그 예다. 자, 강화 학습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모델을 만들 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정책 폴리시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인간의 뇌 구조처럼 얘를 인공지능 머신을 대해서 이게 똑똑해지게 만들어 주게 할 건데 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 인공지능한테 뭔가 게임을 시키거나 자율주행을 시키거나 뭘 한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얘가 뭔가 액션을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왼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오토 드라이빙 하면 핸들을 틀 수 있다 왼쪽으로 틀 수 있다 오른쪽으로 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해주는데 거기를 지가 막 하면서 지는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겠죠. 하는데 상태를 갖다가 지가 보면서 야 뭔가 어떻게 했을 때인가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준 거죠. 일로 가니까 얘가 좋아하네 보상. 일로 가니까 마이너스 감점이 되네 보상이 되네 감점이 되네 뭐 이런 거를 수십 번 반복학습을 통해서 얘가 점점 더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더라 그걸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얘가 강해지는 거죠. 그 점점 영리해지고 그래서 머신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점점 영리해지는 훈련 모델을 만드는 게 강화 학습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학습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실습하는 건 나중에 천천히 볼 거고 개념물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개념적인 건 됐고 이제 좀 실전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코드는 어떻게 하는지 파이토치 챕터 2 파이토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는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두구두구두 하는 게 텐서플로우가 더 유명하죠. 그리고 텐서플로우 대 파이토치. 이거는 뭐냐면 텐서플로우는 파이토치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우리 파이썬 배우실 때 막 여러 개 함수 배우실 때 모듈 함수, 그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둘 다 인공지능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요 텐서플로우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두 개가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왜 파이토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텐서플로우는 지금 2.0 버전인데 진짜 많이 쓰는데 2.0에서는 또 한 마리가 더 붙어요. 한 녀석이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텐서플로우에서만 돌아가는 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건 과학 연산이나 이런 수학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보강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경량이 어떤 거냐면 텐서플로우를 쓰면 인공지능이 사실은 프로그램 코딩하는 게 저 수준 레벨에서 진짜 힘든데 텐서플로우 쓰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론적인 거 이런 거 다 몰라도 값을 갖다가 대충 변수값, 파라미터 값 탁탁탁 조절해 가면서 뭔가 답이 잘 나오면 모르고도 할 수 있다. 너무 추상화돼서 원리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래서 얘를 공부하면은 뭐 대략은 알겠는데 뭐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2.0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1.0이 있었는데 1.0은 진짜 저 수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 함수 같은 것도 연산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코딩 능력도 좋아야 되고 수학적 이론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코드로 구현해내서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 그 중간쯤에 파이토치는 우리는 대충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될 것 같지만 개념과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그 중간에서 그래서 그걸 하는 그 중간 단계의 파이토치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써도 되겠지만 이 중간이 없죠. 텐서플로우는 1.0은 너무 어렵고요. 2.0은 너무 쉽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너무 쉬우면 개념 원리에 대해서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토치 그 중간 단에 우리는 중용의 자세로 파이토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토치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파이토치에서 데이터 있죠? 그리고 함수. 그러니까 파이토치 인공지능에서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는 다 처음 별로 다루는데 파이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텐서라는 걸 다룰 겁니다. 텐서라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리스트는 우리 좀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했잖아.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값을 바꿀 수가 있고 뭐 시퀀스고 0, 1, 2, 3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값을 꺼낼 거다. 값이 여러 개인데 이름은 하나를 가지고 쓸 거다. 그래서 뭐 리스트 말고 값을 못 바꾸는 튜플, 딕셔너리, 뭐 스트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고요. 뭐 그런 자료형이었는데 비슷한 걸로 numpy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건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numpy는 뭐냐면 행렬이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다처음 배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수학, 수치 계산 이런 걸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 라이브러리입니다. 진짜 요거 통계학, 수학, 인공지능 진짜 모든 분야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수학과 관련된 건 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그걸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텐서는 뭐냐? 텐서도 생긴 모양새는 그냥 리스트랑 똑같이 생겨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텐서도 넘피와 같은 거지만 얘는 인공지능에 좀 특화돼 있는 인공지능 특화됐다는 건 뭐냐? 좀 조금 보면 밑에 그림 보면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라미 입력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와 개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컴퓨터 안에 들어갈 때는 숫자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를 데이터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변수 숫자 아니 뭐 넘버, 스트링, 플롯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치고 두 번째 레이어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
이 하나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의 개념 있죠. 함수라고 하면 나중에 보겠죠. y는 3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수학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x에 3을 넣으면 y가 뭐가 나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함수는 우리 하나를 표현하는데 이 동그라미 보시면 이 레이어 한 개에다 함수를 적용하지만 데이터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용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연산이 진짜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건데 그 데이터들을 텐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텐서를 함수에 탁 넣으면 그 사용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나 넘피가 못해주는 역할을 텐서에서. 왜 텐서가 합니까?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텐서라는 거에 맞게끔 최적화를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복잡한 수학 함수를 알아서 미분까지 해줍니다. 지가. 미분은 한도 끝도 없죠. 선형열을 딱딱딱딱딱 끊어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텐서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상적이면 개념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동그라미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동그라미가 마지막으로 넣을 때까지 함수를 통하고 진짜 계산을 많이 하거나 연산이 많고 크고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그럼 일단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자 파이토치에서 우리 아나콘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는 아나콘다를 통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파이썬 실습 첫 번째 2강을 보시면 되겠죠. 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콘솔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윈도우즈 파워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딱 실행해 보면 이거 실행을 하는 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창으로 실행을 해서 파이썬을 다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에 코드 딱 쳐가지고 실행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콘솔 창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게 윈도우즈 파워쉘이었고 더 오리지널로는 아나콘다 프롬프트. 이거 뭡니까? 만약에 미니콘다 설치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아나콘다라고 치시면 이게 탁 실행됩니다. 그럼 베이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뭐냐면 가상 환경을 구축할 건데요. 가상 환경. 가상 환경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적은 라이브러리 충돌 방지를 위해서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가상 환경이란 거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뭐 윈도우즈 11 이런 거 쓰실 건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뭐 집에서 한글도 깔고 워드도 깔고 게임도 깔고 하는데 뭐 자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조카가 왔다 설날에 뭐 내가 게임을 설치하는데 얘가 컴퓨터를 막 쓰는데 명절날 막 끔찍하죠. 얘가 막 컴퓨터를 다 조져놓고 가고 다 부숴놓고 갈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막 지우고 막 프로그램을 지울 수도 있고 게임을 막 엉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윈도우즈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윈도우즈 계정. 원래 평소 땐 그렇게 하는데 계정을 만들어서 이 계정에서 접속해서 막 써. 네가 조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 약간 콘솔은 리눅스 베이스드 개념이 있는데 계정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를 만약에 썼다. 그 2010 버전 2020년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이고 2022 버전을 깔았네. 서로가 버전이 달라도 깔리는 거죠. 그냥 운영 체제가 서로 좀 다른 느낌으로 계정이 두 개가 생긴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여기야 베이스라는 거는 기본으로 아나콘다 실행하는 계정이고 가상이라는 게 테스트 1 계정, 테스트 2 계정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파이썬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넘피 같은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 설치해서 적용되게 해. 왜냐면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파이썬 버전이랑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막 안 맞고 이런 게 있어갖고 충돌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새로 하고 이러려면 원래 되던 게 막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윈도우즈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을 여셔서 set execution policy remote resigned 요거 명령 한번 쳐서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뭐 무릎 나오면 Y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파워쉘에 적용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윈도우즈 파워쉘도 열어서 이거 한번 해주시고 왜 하는지는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면은 그게 적용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억나십니까? 여기 위에 이제 터미널 창을 열어가지고요. 터미널에서 윈도우즈 파워쉘을 열었죠. 우리 첫 시간에 이게 막 오류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CMD
윈도우즈 커맨드 cmd 창 열어서 해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파이썬을 실행시켜야 했는데 이거는 야, 너무 구식 방법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는 주로 코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콘다 초기화 이런 거를 좀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면 콘다 이니 파워쉘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콘다가 초기화가 막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for change to take effect close and repop 이거 터미널 좀 껐다 켜래요. 적용하려면 터미널 도스 모드는 꺼서 터미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이제 요 콘다가 초기화가 됐고 이제 가상환경 만들 겁니다. 뒤에 명령어 본선 천천히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콘다 create 빼기 n test1 test1이라는 가상 환경에 파이썬 3.8 버전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돌려보면 엔터 치면은 test1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파이썬 3.0을 설치를 쭉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y yes 실행을 할까요? 하면 실행을 쭉 하면서 다음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거고 이 테스트 1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뭐 콘다 액티베이트 테스트 1 여기 테스트 2로 적혔는데 계정을 2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밑에 이 빨간 줄로 콘다 env는 environment의 약자인데 콘다 environment list 환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베이스가 기본 원래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 계정도 있고 테스트 2 계정도 있고 2개 만드셨네요. 자 그러면 계정이 3개인데 베이스는 원래 있는 거니까 이거 손을 잘 안 들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2 콘다 액티베이트 테스트 2 테스트 2 계정을 활성화 시킬게요. 그래서 또 확인을 해서 콘다 엠베 리스트를 보고 그리고 파이썬 버전 확인해 보니까 3.8.13이 깔려 있네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에는 파이썬 3.9가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3.8이 깔려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파이썬의 버전을 다양하게 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노터치하게. 자, 그러면 파이토치를 한번 깔아 볼 건데 위에 보시면 파이토치는 어떻게 까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pytorch.org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시고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 접속하자마자 메인 페이지에 뭐가 보이냐면 이런 주황색으로 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은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클릭했고요. 여기 윈도우즈 클릭했고요. 스테이블은 안정화된 버전 깔겠습니다. 내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콘다 있는데 콘다 말고 난 파이썬에서 할 거라서 파이썬 PIP 방식으로 할 겁니다. 파이썬은 뭐냐면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 뭐 파이썬에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 랭귀지는 뭡니까? C, C++ 아니고요. 저는 파이썬 쓸 겁니다. 파이썬 선택해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쿠다 CPU 있는데 CPU에서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난 CPU 버전을 할 거고요. 진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쿠다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모르겠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 진짜 잘하는 건데 지포스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회사에서 만든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이 병렬 처리 GPU의 이름입니다. GPU. 그래서 GPU를 쓰시는 분들은 쿠다 버전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 우리는 뭐 GPU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CPU 버전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면 명령어가 pip3 install torch vision torch audio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우리 아까 이제 거기 파이썬 있죠? 버전까지 확인했었고 여기다가 복부 타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 붙여 넣으셔서 엔터를 치시면 지가 막 설치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설치하게 되면 얘는 파이토치는 인공지능 외부 라이브러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뭐 넘피 우리 넘피 실습을 한 적은 없지만 넘피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자동으로 깔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깔려서 다 되면은 successfully installed 뜨면서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의 텐서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뭐 넘피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설치가 완료된데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좀 예제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재미는 없지만 자 그러면 설치가 됐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실습하던 대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주피터 노트북의 요 셀에 와서 오셔서 임포트 토치
뭐 토치를 임포트하겠다. 랜덤 같은 거는 그냥 내부니까 하면 되는데 토치는 만약에 안 깔려 있으면 설치가 석세스풀리 안 되면 토치를 못 씁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부터 토치를 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뭐 한 간단한 예는 야 우리 좀 아는 리스트는 알잖아, 그렇죠? 리스트 1, 2, 3, 4, 5, 6. 리스트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리스트 2차원 리스트까지는 좀 언급만 했지만 2차원 리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으로 보시기에 1, 2, 3, 4, 5, 6 두 줄, 세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리스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 리스트나 여러분들 개념이 리스트나 텐서나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심화 있게 공부 안 하셨으면 리스트를 토치 텐서라는 함수를 통해서 텐서로 바꾸는구나. 아니 우리 리스트 튜플 바꾸고 이런 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거 돌려보시고. 그래서 야 인공지능에서 쓰는 텐서 1이란 걸로 바꿔버렸네. 터치 텐서로.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이제 인공지능 그 딥러닝 함수라든지 다양한 방법들 모델들 만드는데 쉽게 쓰여지는 기본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뭐 간단한 거 한번 보면 토치의 쉐이프 한번 출력해 보니까 2,3이네 뭐지 두 줄 세 칸짜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뭐야? int 타입인데 int 64비트 인티저 타입이네. 그 숫자 1, 2, 3이 다 한 개가 인티저 같잖아, 그렇죠? 디바이스는 뭐니? CPU로 돌린대. CPU 말고 뭐 있을까요? GPU가 있겠죠. 그럼 텐서 얘는 텐서 자체는 뭐야 하니까 텐서는 리스트처럼 나오죠. 1, 2, 3, 4, 5, 6 밑에 이렇게 텐서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지금 다 리스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감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 넘피, 텐서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트를 넘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넘피를 텐서로도 바꿀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리스트를 텐서로도 바꿨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텐서로 오든 리스트에서 넘피로 갔다가 넘피에서 텐서로 오든 뭐 결론적으로 텐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간단한 예를 이렇게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감이 좀 안 잡히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야 일단 텐서 얘가 2차원 배열 같은 건데 얘가 다차원별인데 정확히는 야 이런 데이터를 딱 해가지고 얘가 입력값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의 이런 사진들도 결국은 RGB 이런 값들의 복잡한 값들이 숫자로 해서 배열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는 배열? 텐서라는 배열. 그렇죠? 텐서.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얼굴 만화 코드 실습하는 거를 뭐 코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 GitHub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GitHub은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면서 자기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GitHub은 개발자들이면 모를 수가 없고요. 비전공자들이 모르니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작업한 것들 이런 것들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놓아서 보는 사이트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련된 애니메이트 간 버전 2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톰 크루즈, 탑건 매버릭 톰 크루즈의 이 사진을 입력을 얼굴 사진이랑 하면 오른쪽까지 하는 거. 우리는 좀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코드 다 올려놨고요. 여기 있는 거 연결해서 바로 실행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강화 학습 비지도 지도를 섞은 거에다가 간을 통한 뭐 이렇게 어드밴스한 건데 우리는 뭐 내부적인 알고리즘까지 하면 이건 박사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거고 전공자들 우리는 가볍게 코드만 한번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from PIL import image. 자, 이거는 내부 라이브러리 쓰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josephyun.jpg라는 사진을 하나 준비해놨죠. 자, 이 사진을 읽어오는 겁니다. image.open이라는 함수로 읽어와 가지고요. 왜 읽어옵니까? 사진을 읽어와서 컨버트 바꿀 겁니다. RGB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그래서 RGB 레드 그린 블루 뭐 처리하는 걸로 해서 왼쪽에 보시면 img에 놓고 이거를 디스플레이 해보니까 물론 JPG를 RGB라는 이미지 형태로 바꿔가지고 출력해보니까 그냥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한 개 그 디스플레이에다 놓고 이미지에 지금 값이 들어온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저기 소스 코드 GitHub에서 들고 온 거를 돌려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토치가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un 함수, definition 돼 있죠, 함수. 그러니까 img 집어넣고 뭐 pre-trained 미리 훈련된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델이란 게 그거잖아. 훈련을 다 해놨다고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진을 넣으면 내 사진을 넣으면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치 허브 로드에다가 뭐 브라이언 리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그죠? 애니메 간투 터치 메인 뭐 그래 제너레이터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짠 코드가 아니고 이게 내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진을 탁 넣으면은 얘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돌려놓고 여기에 run img 셀라바 디스틸 이렇게 하니까 쭉 돌아가면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시면 파이토치 깔아가지고 아까 저기 코드 그대로 앞에 있는 코드 복붙하셔서 실행하시고 요거 실행하시고 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재밌지 않나요? 내용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또 한 개 더 해보면 다른 걸로 돌릴게요. 그 밑에 이미지나 깔집이 그 이미지죠. 페이스 페인트 오일리 버전 1 요 명령어 그대로 넣으시면 이렇게 뭐 여자처럼 이렇게 만화 이미지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버전 2 하니까 약간은 좀 여성 같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프리카라는 걸로 하니까 야 파프리카 약간 뭐 필터 느낌처럼 했는데 이미지 뭐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긴 나죠. 이렇게 해서 딱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까지는 재밌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함수 미분 기울기 도대체 이게 뭔가? 인공지능 딥러닝 그냥 넘어가고 싶고 대충 거달기로 개념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찐으로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첫 번째 레이어 통과하고요. 로드가 여러 개 있고 또 두 번째 레이어 통과하고요. 세 번째 레이어 통과 이렇게 레이어를 거쳐 이 함수식을 통과할수록 얘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전진 방향으로 가는 걸 포워드라고 축구에서도 손흥민이 포워드 최전방에 있는 거 백워드는 거꾸로 오는 거예요. 아웃레이어부터 백워드 오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걸 표현을 하면 미분하고자 하는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 그렇죠? 미분하고자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워드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백워드는 뭐냐? 야 미분해서 값을 구해서 저장을 해놔야지. 자, 이 말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죠. 갑자기 무슨 수학이 나와가지고 미분을 하고 기울기를 해서 백워드 포워드 그래서 뒤에를 한번 더 보면 수학이 좀 어렵지만 살짝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고등학교로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중학교에 있는 거 안 배울 거예요. y는 2x 5승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서 x가 0.5일 때 y의 값은 그러면 이 0.5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y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y의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이 어렵습니다. 2x5는 뭐냐면 x의 5승이면 이걸 4로 하고 요 5 곱하기 10 그러니까 5 곱하기 1에서 앞에 상수는 10으로 만들어 10x 4승 뭐 이렇게 하면 미분을 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자, 토치라는 거 임포트 하고요. 토치의 텐서 아까 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0.5 값을 집어넣고요. 0.x가 0.5일 때 requires underbar grade는 그라디언트 기울기를 구하겠어요. x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뭐냐면 아까 위에 있는 식이죠. 2.0 곱하기 x 곱하기 이거 지수승이잖아. 그렇죠? x의 5승 더하기 1. 이게 미분하고자 하는 함수입니다. 미분하고자 하는 함수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y.backwar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x 값에 0.5를 넣었을 때 그 값을 계산을 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 결과를 저장해 주는 게 backward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다 계산했잖아. y 값을. 그러면 x.gradient item 가면 미분 결과 값이 나오겠죠? 결국은 여기에 0.5를 여기에 2x 5승에 넣어보면 y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미분이라는 거는 그 기울기가 미분한 거는 결국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 있죠? 그 기울기 영어로는 그라디언트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일단 뭐 수식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풀었는데 그죠? 풀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자 그리고 다음에 자 요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봅시다. y는 x제곱이라는 이게 2차 함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수학이 어렵죠. 이과 나오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곡선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쵸? 그럼 이런 거예요. 밑에가 x고요. 요 왼쪽에 아래 위가 이게 y란 말이야. 그쵸? x가 잘려서 나와. x. 그쵸?
그러면 x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이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가 0.5일 때는 y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 한 0.3 정도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는 얘가 y는 한 1 정도 되겠네. 그렇죠? 얘가 x가 0.7 요만 있죠. 여기 x가 0.7일 때는 얘가 한 0.54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점점에서의 그러니까 점점이 있는 여기서의 미분을 하면 요 기울기, 경사도 있죠. 기울기, 접선이 나올 건데 기울기. 이 기울기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이런 거죠. 이 기울기가 이게 y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1.0일 때 빨간 점 찍힌 거 제일 우측에 제일 위에 있는 걸 보면 양수이죠. 양수일 때인데 얘가 왼쪽으로 딱딱딱딱딱 내려오면은 뭐냐면 x축이 1.0에서부터 0으로 가게 되면 y 값이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x가 0에 수렴하는 거 있죠. x가 y 값이 최소화가 되는, 이게 나중에 최소화되는 해를 찾는 게 최적화를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경사하강법부터 다음 시간에 좀 나올 건데요. 그래서 뭐 코드는 좀 어렵겠지만 이거 기울기라는 거에서 얘가 뭔가를 이제 연산을 미분을 한 값이 이렇게 기울기가 막 경사도 줄어들면서 최적화된 0에 수렴하는 이런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산을 하겠구나. 그럼 결론은 뭐냐면 텐서라는 게 미분이라는 거는 중간에 잘게 짜게 해야 될까요? 스텝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연산에 최적화되게 해서 돌려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학습을 위해서 나온 거고요. 학습을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뭐 텐서플로우든 우리는 파이터치든 함수가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도대체 기울기가 뭔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뭐 정리하면 x 값이 양수일 때는 값이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0에 수렴하는 값으로 오는 거고요. x 값이 음수일 때는 음수로 커지게 되면 점점 기울기 올라가잖아. 그렇죠? y 값이 점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뭐 이런 코드를 이거 코드를 여러분들 뭐 할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돌려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경사강법에서 의미하는 게 그거였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했냐면요. 딥러닝에 대한 진짜 세부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 개념적인 걸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말만 듣고 개념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실제 우리 응용 코딩을 하기 위해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요즘은 파이토치가 더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파이토치를 가상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설치까지 해서 설치해 보시면 따라하시면 그대로 설치됩니다. 그렇죠? 설치까지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뭐 텐서, 배열, 리스트, 다차원 배열에 다루는 뭐 간단한 그런 거 한번 출력해봤고, 그리고 좀 재미있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얼굴 만화 코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아까 간 애니메이트 2 같은 걸로 해서 코드 뭐 10줄, 2줄, 3줄 이렇게만 치시면 여러분들 사진만 하나 해갖고 딱 넣으시면 나오죠. 재밌게 실습하실수록 뭐 몰라도 이게 간으로 해서 내가 파이썬으로 돌려봤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함수를 미분하는 텐서를 이용해서 함수를 미분하고 그 미분한 게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 기울기에서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레이어와 레이어 이거를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그 하나의 레이어는 노드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함수 같은 그런 복잡한 계산식을 갖다가 통해 가면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차율 줄이고 얘가 정확도 높이고 지능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그래서 딥하게 많이 갈수록 개 아니야 고양이 맞아, 개 아니야 고양이 맞아, 고양이 개 뭐 이렇게 하면서 특징점 기가 뾰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내가 말로 표현했지만 숫자적으로 계속 그거를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을 줄여가면서 막 하겠죠. 그래서 훈련을 막 하면서 그 최적의 해를 찾아내고자 하겠죠. 최적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함수식을 적용을 하고 할 건데 최적화돼서 지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용으로 제일
간단한 경사강법, 그레디트 디선트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야 뭐야 이거 함수 미분, 뭐야 이거 기울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 코드, 그래도 예제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좀 친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설치하고요. 재밌는 예제를 통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중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회귀, 그 다음에 회귀란 건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그래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 두 가지, 그리고 코드 위주의 예제로 코드를 우리가 다 코딩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기본이 경사강법,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은 뭐 간이라든지 그 레인포스먼트, 강화 학습 같은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진입할 때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